출근할 권리를 줘야죠.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야죠. 왜 기어서 들어와요? 출근 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지하철을 1시간 이상까지도 지연시켜 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출근 시간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까지 이 시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시위는 대체 무슨 시위길래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걸까? 이를 위해 등교 시간과 점심 시간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저건 악질이야. 근데 이걸 지하철에서 하지 않아? 지하철에서 하자. 그러니까 근데 지하철에서 하는 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실망? 왜 그냥 다 막을 걸? 다 막고 그냥 이거 못하게 할 걸? 아니야 지하철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아. 내가 그거는 똑같이. 그거는 시민들의 인지를 좀 하는 거다.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많으므로 애니고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야, 이번 겨울방학 동안 잠깐 서울로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마침 시간이 출퇴근 시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며칠째 계속 지하철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런 방송을 하면서 막 2-30분씩 늦게 출발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권을 위해서 해야 하는 시위는 맞지만 너무 방법이 극단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시위 자체를 하는 거는 그 목적 자체는 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방식 자체가 조금 너무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의 배려가 없이 진행되지 않았나. 그래서 방식은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지하철이냐? 예를 들면 막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하든가. 한강공원에도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 근데 거기는 구간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딜 가든 많잖아. 한강이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눈에 띌 거고. 또 이제 한적한 도로 있잖아. 주거 지역들. 난 그런 데서 하면은 난 솔직히 괜찮다 생각을 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격하게라도 해서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뉴스나 이런 데도 많이 현재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홍보 목적을 신문에 실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뉴스에 올리던지 이런 방법이 더 저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냥 기차역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가 이만큼 당해왔으니 일반인이 너네도 이렇게 당해봐라 약간 이런 것 같아. 약간 느낌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위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위의 취지만큼은 공감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 시위 취지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휠체어의 불편함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제대로 공감할 수 없다고 느낀 우리는 직접 휠체어를 대여해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았다. 어디로 가나요? 처음 계획은 가까운 검단산 입구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는 것이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가기에는 도보가 너무 좁았다. 어디로 가는데요? 저도 네? 이렇게요?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좀 그 다른 우리는 신한 아파트 후문 정거장. 버스가 사실 세네개 되는 운좋게 저자동을 타야 우리가 돼요. 타야 하는 저장 버스가 바로 야, 왔다. 타봐. 브레이크 좀 빼줄래? 우와. 어떻게 말해봐. 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버스 기사님은 휠체어 승객을 처음 태워보시는 듯했다. 저상 버스에 설치된 휠체어를 위한 슬로프를 내리는 방법을 모르셨다. 윤지가 누른 버튼이 슬로프를 내리는 버튼이어서 우리는 버스가 도착하고 5분 만에 버스를 탈 수 있었다.
타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버스 기사님이 슬로프를 내리는 방법을 모르셨듯 올리는 방법도 모르셨던 것이다. 아까 누른 버튼을 눌러도 슬로프는 올라가지 않았다. 버스가 고장으로. 우리는 타는 동안 약 10분 배차 간격을 가진 마을버스를 총 13분 이상 지연시켰다. 뒤에는 버스와 차가 막혀 몇몇 운전자들은 나와 무슨 일인지 살피거나 왜 가지 않냐고 소리쳤다. 버스 승객 서너 명은 다시 카드를 찍고 내렸다.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던 나는 끊임없이 죄송해야만 했다. 시위 취지를 직접 체험해보았듯 시위 방법 또한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시위가 진행되는 8시에 맞추어 지하철 4호선을 찾아갔다.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에게 살해당한 발달장애인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서는 두 활동가가 이에 대해 규탄하는 삭발결의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질문에 언제쯤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것도 없다. 단지 이러한 물음의 답을 이제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증명되는 장애의 권리가 당연한 권리로 승강장에 내려가서 저희 또 해화역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식 후에는 역사에 내려가 오체 투지가 진행되었다. 우리 여러분의 안내합니다. 현재 성남지역에서 전국 장애인성을 설계한 장애인들의 장애 사전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10명이 시민이 출근할 권리를 줘야죠.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야죠. 왜 기어서 들어와요? 예. 아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장국장애 차별차별로 나왔습니다. 왜 기어서 들어오는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은 이렇게 기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장애인도 지금 현재 지하철을 타고 해화동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좀 시간이 늦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이 사회가 부조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는, 가족은 출근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차세요. 좀 앞으로 가세요. 좀 차세요. 정상적으로 좀 출근도 해야죠. 예, 맞습니다. 예, 좀 움직이세요. 저희도 지금 지하철을 열차를 타고 해화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럼 빨리 타고 떠들지 마세요. 뭘 떠들고 있어? 빨리 타면 되지. 뭐가 떠드는 겁니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 시민 여러분, 울부짖으며 반항을 하는 거는 그동안에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래서 못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저희에게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힘들게 땅을 키워가는 힘든 투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힘든 거 압니다. 불편한 거 알고 화가 나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화남을, 그 힘듦을 이 시위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여기서 내린 후에는 시청 앞까지의 행진이 이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교통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세상을 가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함께 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고, 그리고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리고 국가나 서울시는 이런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차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차로의 교통을 방해하면서 지금 미시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한 안내에 따라서 인도로 바로 건너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섰군요. 자, 사진, 갈게요. 가겠습니다. 자. 36기 그냥 둘러싸세요. 일단 둘러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분에서 많이 하지 말고 이제는 전체를 둘러싸라고. 예. 자,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다 건너서니까 자, 경찰관 밀지 말고 우리 자 비켜주세요. 자, 비켜주세요. 자, 천천히 건너갑니다. 이 시위의 의의는 무엇이고 현재 이 시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시위가 끝나고 직접 물어보았다. 21년 동안 싸워왔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화 된 것은 작년 12월 3일 날 세계장애인 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게 돼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서울시는 이제 3.8% 정도의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돼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100%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이렇게 이동권 투쟁을 하느냐 하면 지역 간 편차들이 여전히 심각하고 그리고 국가가 제시한 목표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동하는데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률이라든지 이동권이라든지 다 후퇴하고 있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동등하게 이동하고 동등하게 직업을 갖고 동등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과연 기다림의 문제인 건지, 나이는 한두 살 먹어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적정 연령도 넘어가고 학교 학년기도 넘어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지하철을 타면서 요청했던 거는 이미 1년 전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내용 중에 이동권에 문제가 있을 뿐이죠. 결론적으로는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모든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돼요.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이 규모를 이미 제출했고 그것을 기획재정부의 예산으로 반영을 하면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휠체어를 타서 이제 그 틈 때문에 이제 휠체어가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고, 사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어느 곳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그거를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오체투지를 통해서 저희 장애인의 몸이나 이런 특성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지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면담도 진행을 해보고 장관도 만나보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요구한 대로에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실민들을 볼모로 잡고 이제 투쟁을 한다,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 이런 얘기는 조금 한편으로는 섭섭하긴 한데 사실상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몰랐으니까 이제 그 과정을 알리는 지금 단계인 것 같고 과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장애인들의 삶은 지금보다, 만약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지금도 최하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권이라든지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지원법, 아직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죽임을 당하고 있고 매년 생기고 있고 그런 권리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나빠질 건 없다. 개인적으로는 죽을 순 없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투쟁을 하는 거고, 그 결과가 여론이 더 나빠져가지고 장애인들 인식이 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근길에 이루어진 이 시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장애인 이동권, 그리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3학년 박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보도도 많이 되고 되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 시위를 체험해보면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는 시위인지 아니면 왜 비판받고 있는지 직접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정말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특히 버스를 탔을 때는 약간 충격적일 정도로 많은 압박을 느꼈었거든요. 그때 차들에서 막 나와서 클락션 울리시고 왜 안 가냐고 소리치시고 또 버스 타셨던 분들이 저희 보고 수근거리시고 막 내리시고 그냥 그런 모든 과정이 저희는 실제 휠체어 이용자가 아님에도 상당히 압박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겪은 그 불편함이 장애인은 어쩌면 평생 겪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불쾌한 경험을 정말 매번 하고 있는 게 어쩌면 휠체어 이용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대놓고 장애인 이동권에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이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 방법이 정말 잘못된 면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던 다큐였는데 또 나름 왜 이렇게까지 불편해하는지도 어쨌든 나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출근을 확실히 맡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위라는 생각은 저는 했고요. 저로서는 이들이 이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라고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냐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전국 장애인 찰표였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을 거라고 왜 생각을 하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이분들도 분명히 의원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좀 더 평화로운 방법, 예를 들어 뭐 통행하지 않는 곳에서 시위를 하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분명 쓰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다 안 되니까 이 방법을 쓰신 걸 텐데 왜 이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지? 왜 본인들만 그걸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지? 결국 어느 쪽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위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언론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대변되고 있던 것 같은데 이 다큐를 만든 건 결국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춰보고 싶어서 다 전장현 쪽의 이야기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 다큐를 만든 것 같아요. 요즘에 관심 있는 문제가 정말 많은데요.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닐까요? 괜찮아요. 제발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했으면 좋겠고요. 제 성격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잘 견디는 성격은 아니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